안녕하세요. 올레비엔입니다. 이모지가 약간 늦게 뜨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모지 인사로 시작할게요. 잘 지내셨나요? 제가 바쁘다고 오래간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내용은 자가출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자가출판일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책을 써볼까? 아니면 자가출판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자가출판이 무엇이고, 자가출판의 미래는 어떨 것이며, 자가출판으로 책을 내는 작가님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북크리에이터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북크리에이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다른 크리에이터들과는 무엇이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업 출판에 속하는 기획 출판. 우리가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접하는 책들은 출판사에서 기획을 통해서 작가를 구하고 책을 만드는 과정에 기획 출판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책들은 기획 출판으로 출판되고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서 기획 출판 말고 작가가 돈을 내서 내 책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비출판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독립출판, 1인 출판 같은 좀 출판의 방법이 좀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독립출판은 자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독립적으로 우리가 내고 싶은 책을 낼 거야. 팔리면 좋지만 많이 팔리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책들이고, 자본과 유통에서부터 좀 자유롭게 책을 내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인 출판도 독립 출판의 일환이지만 더 규모가 작고 1인에서 5인까지의 출판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출판은 이렇게 출판이 다양해지는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가 출판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가 출판은 책을 쓴 작가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저작물을 기획, 편집, 출판,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작가가 기획도 하고 편집자도 되고 디자이너도 되고 마케터도 되고 영업사원도 되는 것이 자가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출판한 저작물의 대부분은 전자책 형태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만 종이책 생산도 가능하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자가출판도 충분하게 종이책으로 유통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자가 출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작가가 돼서 내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이유로 자가 출판을 하지만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편집자, 디자이너, 영업사원, 마케터 같은 나머지 영역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아니면 나는 어,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유통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자가 출판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이유에는 이렇게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가 출판의 핵심은 자가 출판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뉴페이퍼, 그리고 자가출판 플랫폼인 북크크가 대표적입니다. 뉴페이퍼를 검색해 보시면, 아니면 북크크를 검색해 보시면, 스스로를 정의한 이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 뉴페이퍼는 콘텐츠 웹 퍼블리싱 플랫폼이라고 자신을 정의했고요. 북크크는 자가출판 플랫폼이라고 북크크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판사들은 출판사이기도 하지만 자가 출판을 돕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판, 인쇄, 유통을 담당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인쇄라든지, 뭐 ISBN 넘버를 받아주는 거라든지, 유통하는 것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어, 어려운 과정을 이 플랫폼이 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표지 디자인을 업로드하는 것이나 뭐 이런 디자이너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것들의 단계를 쉽게 서비스함으로써 자가 출판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가 출판은 출판 시장에서 뭐 독립 출판이나 뭐 이런 것은 사실 뭐 규모가 작긴 하지만 예전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가 출판은 출판 시장에 좀 새로운 물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형태입니다. 비용도 없고 편집자도 없고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시장이 형성된 건데요. 문제는 권위도 없습니다.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그 기획자나 편집자, 뭐 이렇게 상업 출판이 아니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자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 출판의 미래. 아무나 책을 낼 수 있고, 누구나 책을 낼 수 있고, 약간 권위가 떨어진 책의 지위에서 자가 출판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가 출판으로 책을 내려고 준비하시는 작가님들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자가 출판의 미래를 확인하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가 출판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자가 출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어,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유튜브 자체는 타당할 것인가? 요거를 비교하면서 자가 출판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가 출판의 기술적 배경, 그러니까 자가 출판이 가능해진 데는 기술적인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날로그로 예전에는 책을 인쇄했는데 그거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책의 데이터를 업로드해도 그것이 부담되지 않는 어, 네,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뭔가 똑똑한 단어를 쓰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인쇄 기술의 발전이 있었어요. 인쇄 기술이 뭐 얼마나 더 발전할까 싶지만 사실 POD, 그러니까 한 권을 주문했을 때 한 권을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인쇄 기술의 발전은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자가 출판의 인쇄 형태가 다양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뭐 종류, 인쇄 종류, 옵션 같은 것들이 더 다양해지면서 인쇄 기술도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유페이퍼나 북쿠크 같은 플랫폼이 일반인도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책의 디자인을 업로드할 수 있고, 그리고 유통을 확장하고 하는 그 플랫폼의 성장도 자가 출판의 기술적인 배경이 됐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예전에는 노래 같은 거 막 공짜로 다운받아서 보고 막 듣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노래는 다 사는 거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당연히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콘텐츠는 이제 사서 즐기는 것이라는 콘텐츠 시장이 커졌죠. 그래서 책도 전자책을 유통하거나 종이책을 유통하거나 콘텐츠는 사고 파는 것이라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잖아요. 이프렌드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편한데요. 이런 4차 산업 시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과 3차 산업과는 또 다른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량 다양화입니다. 어, 다양한 물건이 소량씩 유통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나 필요성도 다양해지고, 뭔가 하나의 주류보다는 다양한 물건이 필요한 적소에, 서 판매되는 것이 4차 산업의 키워드라고 본다면, 어, 자가 출판은 이런 다양화의 요구에 발맞춘, 어, 그런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국이랑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방송국은 예전에는 거대 조직으로 인원도 많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유튜브는 요즘 유튜브도 팀으로 돌아가는 뭐 대형 유튜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형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방송국의 규모에 비하면 몇 명에 지나지 않은 되게 소규모
조직인 경우가 많고, 유튜브는 어느 정도 좀 구독자가 많더라도 1 인이 영상도 만들고 콘텐츠도 찍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은 그 큰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려서 따졌습니다. 어 그래서 공통의 가치, 뭐 이념적 가치, 시대적 가치를 방송국에서 콘텐츠로 만들었죠. 근데 유튜브에서는 1 인이 아무 콘텐츠나 찍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에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어 집에서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아니면 뭐 그냥 집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유튜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관심사가 다양한 사람들한테 소량 다양화되는 콘텐츠의 흐름을 유튜브와 방송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송사의 가 이전에 추구했던 가치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같은 뭔가 장르적인 특성도 있고 뭐 타당성도 있고 이런 가치였다면, 유튜브는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유튜브가 다루지 않는 영상이 없고 콘텐츠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콘텐츠와 다르게 책은 좀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책의 내용은 비교적 이상적인 내용을 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책의 내용은 뭔가 뭐 되게 뭐 불륜이나 이런 소설에 보면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막 다 내용을 다룬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는 인간의 뭔가 지향점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고, 누 지배층이 서민들한테 뭔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나 뭐 그런 것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의 내용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가치, 뭐 배워야 하는 무언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평등해야 된다." 뭐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사람 평등하고 모두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책을 쓰는 사람은 어 뭐 오히려 집권층, 그러니까 뭐 왕이나 어 귀족이나 어 성직자 계급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책은 언제나 약간 어느 정답지 같기도 하고 약간 신뢰도가 높고 권위 있는 매체였습니다. 어 세상 모두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평등하고 뭐 이런 이상을 갖춘 매체가 약간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 권위에 기대서 말을 하는 약간의 패러독스를 가진 매체가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어 '일견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책은 누가 얘기하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어 공정한 힘이 있습니다. 책이 이상을 담는 매체이다 보니까 설득력 있고 이상적인 내용을 누가 얘기하든 어 잠깐 쓴 사람을 읽고 그 책의 내용에 빠져들 수 있는 공정한 힘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권위에 기댄 매체, 대표적인 매체이기도 하지만 어 공정한 시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매체가 책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책은 그 시대의 공정성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죠. 그런데 이 자가 출판은 책을 지금까지도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좀 일반인들이 책을 많이 쓰기 시작했지만 불과 10 년, 20 년, 10 년까지는 아니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유명한 교수님이나 아니면 정치인, 어 돈을 많이 번 뭐 재벌 회장님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유명하고 똑똑하고
부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책을 썼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가출판은 이제부터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책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권위와 자가출판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자가 출판의 미래를 예상해 보는 것으로 저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투표권이 있더라고요. 투표권은 지금에는 되게 당연한, 누구나 한 표씩 똑같이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어 시대적으로 타당성을 점점점 증명하면서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과거에 그 투표권 때문에 싸웠던 그런 투쟁들이 '아 결국에는 어차피 다 한 명씩 가질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싸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어 당연하지 않았던 것, 타당성을 입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지는 그리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싸우든 결국에는 여성도 투표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흑인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 힘들게 싸웠지만, 미래의 시점에서 보는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사람들은 결국에 모두가 평등한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가 출판의 미래가 저는 투표권의 미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책이 분야별로 많이 모자라서 외국 책을 찾아보는 경우가 아직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학위가 없을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의 신뢰도를 문제 삼아서 그 빈자리를 자가출판이 채우는 것을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가출판이 앞으로 갖춰 나가야 할 요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가출판이 점점점 타당성을 갖춰 나가면서 신뢰도 얻게 되고 투표권처럼 당연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자가출판이 미래에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가출판의 타당성을 갖춰야 되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튜브가 타당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튜브가 타당해진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의 유튜브는 재밌고 기존의 방송이 갖추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고 '아니 이런 것도 콘텐츠가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야말로 창의성이 무한하게 발현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미뿐만 아니라 뭔가의 가치, 일상의 가치, 그리고 뭐 다양한 세상들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매체가 된 것이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또 아무리 가치 있어도 모두가 즐기려면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는 조직이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어떤 영상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을 달면 주인이, 그 영상을 찍은 분이 직접 대답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소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트렌드가 누구보다도 빨리 바뀌는 살아있는 매체죠. 이런 점들이 유튜브가 타당해진 이유고, 유튜브가 점점점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볼 때에 비해서 완성도도 높아지고 점점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대형 유튜버는 부자라는 소문이 나서 '아 유튜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더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완성도 높은 영상을 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유튜브가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타당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어 유튜버가 부자라는 소문 때문에 그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가출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되게 유명한 몇 명을 빼놓고서는 책으로 부자가 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은 자가출판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데 부자가 되는 거는 어 어려울 거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분명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있기는 하겠죠. 그러면 유튜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을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자가출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모두가 글을 쓰지만 신뢰도가 높은 매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어, 책은 사실 인생의 답, 삶의 답,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을 주는 매체인데, 세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죠.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정치인, 유명한 사람, 연예인, 아니면 뭐 성직자, 이런 사람들한테 답을 물을까요? 사실은, 어, 만약에 육아 고민이 나한테 있다면 되게 유명한 육아를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보다 사실은 어 나보다 먼저 경험을 해본 뭐 친언니 이런 사람들한테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는 마을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답을 다 해결했었죠. 그래서 어 학자나 유명한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답이 종류의 답이 있고 보통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종류의 답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긴 인생의 어 길에서 보자면 인생의 지혜는 유명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돈이 많은 사람보다 어렵고 힘들고 꾸준히 살아온 보통 사람들한테 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가출판에서 모두가 책을 써야 하는 이유가 보통 사람의 답은 보통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가출판의 답도 바로 보통 사람에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지혜를 자가출판에 담는 것이 자가출판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는 아까 방송국의 형태인 베스트셀러를 왜 우리는 아직도 원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유튜브가 잘 되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도 방송이 남아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아직도 베스트셀러를 살까요? 분명히 나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도, 공통의 가치, 완성도, 그리고 출판사는 산업적 측면의 수월성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책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했는데 그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출판사도 독자도 완성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수익이 나는 책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익이 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베스트셀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은 나만 겪는 일, 특수한 일에서도 이 분야의 책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빨리 이런 책을 보고 배우고 싶은데 할 경우를 채워주는 것이 자가출판입니다. 이것이 자가출판이 타당해질 방법이고 앞에서 베스트셀러의 요건인 신뢰도, 공통의 가치, 그리고 산업적 측면의 수월성 이것들은 아마 기술이 앞으로 채워주게 될 겁니다. 자가출판도 다양한 인쇄 방법이 생기고 그리고 자가출판으로 소량만 인쇄하더라도 비용이 높지 않아서 크리에이터와 출판사가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자가출판도 더 타당해지겠죠. 어 앞으로 네 이미 설명했네요. 플랫폼의 기술의 성장과 그리고 시장을 키우는 거는 자가출판 작가님들이 책을 많이 쓰고 내가 독자이면서 작가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대. 이 사실을 모두 알아서 결국에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내가 이런 분야의 책이 필요한데
자가출판 책 중에 있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그래서 시장도 커지고 결국에는 자가출판 책들도 좋은 게 많더라. 이렇게 하는 완성도가 높아져야지 자가출판이 타당해집니다. 그래서 자가출판은 결국 북크리에이터입니다. 책의 완성도는 글에만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과 기획, 뭐 인쇄,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데, 어, 그런 모든 과정을 혼자 다 해야 되는 게 자가출판의 작가님들, 북크리에이터이기도 하지만 유튜브처럼 어, 대규모 조직이 비추지 못했던 가치, 일상의 소중함, 그 상업적인 출판이 다루지 못하는 가치들을 발굴하고 그 소재들을 어, 빛나게 해줄 출판의 수단이 결국에는 자가 출판이기 때문에 북크리에이터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소재와 내용을 발굴할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가 출판의 작가님이기 때문에 저는 자가 출판을 하시는 분들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북크리에이터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영역과 장르의 다양성으로 세상의 모든 곳을 어, 을 빛나게 해줬다면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을까요? 북크리에이터도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를 발굴할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가 출판이 타당해지면 당연해질 것이고, 제가 아까 투표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의 논의가 앞으로 당연히 자가 출판으로 갈 건데, 어, 당연해질 건데 되게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성도 높은 책을 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책 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시장이 성숙하는 데에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튜브 이전에 동영상 플랫폼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방송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유튜브가 서비스를 시작하고도 10년 정도는 품질이 낮고 그냥 홈비디오 같은 영상들도 조회수가 잘 나오고 유튜브를 소비하지 않던 시대가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영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서 유튜브가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어, 자가출판은 이제 겨우 시장이 생긴 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유페이퍼가 생긴 지 20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북크는 아직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가출판 시장에서 유튜브의 초창기라고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유튜브 1세대가 아무도 없는 그 시기라면 유튜브 시작하시겠어요? 망설이지 않고 아마 맞아 뷰티 유튜버들이 잘 됐어 아니야 뭐 테크 유튜버들이 잘 됐어 하면서 시작하실 거잖아요. 지금이 자가출판에서는 태동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기회가 다시 왔을 때 잡으실 건가? 어, 그리고 또 대형 유튜버들 보면은 완성도가 부족한 유튜버들이 없잖아요. 나의 완성도를 끌어올려가지고 두 번째 기회 잡으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가출판의 미래, 저는 이렇게 유튜브랑 비교하면서 진단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을 쓰시고 준비하시고 자가출판을 계획하시는 작가님들, 예비 작가님들, 북크리에이터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텀블벅에서 시키는 대로 책 쓰기 시리즈를 펀딩 중입니다. 지금 92 작가되기, 62 초고 완성 두 권이 한 세트로 묶인 책인데요. 이것도 궁금하시면 텀블벅에 들어가서 아직 펀딩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가출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